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혜원입니다. 앞으로 이제 10주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본격적인 수업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일단 이 90, 11월 우리 모의고사반과 관련해서 이제 잠깐 안내 말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 11월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모의고사반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다들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왠지 시험을 빨리 보고 싶은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쪼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빨리빨리, 그냥, 시험 빨리, 쳐버리고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서, 항상 이제,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보면은 왜 다른 친구들은 어머 어떻게 뭐 시험이 뭐 일주일 전이야 뭐 3일 전이야 막 하기 그럴 때 저 혼자 이제 야 빨리 보면 좋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좀 의아하게 이렇게 보면서 대학교 때도 빨리 시험 보면 좋지 않냐 그러면 친구들이 그랬죠. 저한테 너 공부 다 했어? 막 그랬어. 이제 물어보면 전 항상 그랬어요. 다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화들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내 평생 처음 봤다고 이런 애를. 그러니까 시험 공부 다 했니라고 물어봤는데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난 네가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저를 이렇게 좀 경외하는 눈빛으로 봤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무시하는 눈빛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바뀌었죠. 항상 다 했다고만 얘기했지 잘 하고 있다고는 저는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은 제가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가 보는 시험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드렸어요. 저는 매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항상 기다려지는 거죠. 저랑 같이 공부한 우리 수험생들 얼마나 이번에 시험을 잘 볼 것인가. 저는 매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험 봐가지고, 빨리 우리 이제, 수강생들 결과를 확인했으면 좋겠다. 다들 점수가 잘 나올 텐데, 얼마나 잘 볼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빨리, 시험을 봤으면 하는 이제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와서 이렇게 써보시는 이제 우리 지금 1교시하고 2교시를 지금 이제 1회 모의고사와 2회 모의고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뭐 꾸준히 저랑 같이 이제 써보셨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7, 8월 수강생들은 별로 뭐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맨날 해왔던 작업이고 다만 7, 8월 때까지는 그냥 1교시만 썼다면 이제 2교시까지 쓴 것이 좀 이제 약간 체력적으로 힘들긴 한데 뭐 이거 자체는 낯설진 않으셨을 텐데 다만 이제 뒤늦게 오신 분들 혹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90, 11월 뭔가 이렇게 저랑 공부하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은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1교시, 2교시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괜찮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냥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자다. 문제가 이런 게 나왔거나, 그냥 문제만 잘 보셨으면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험은 언제 잘 보면 되냐. 저는 맨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년에 딱 하루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특히 교육학 시험은, 우리 1차 시험 날. 1년에 그 딱 하루만 그때 잘 보시면,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다 엉망진창이어도 괜찮습니다. 뭐 이게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3개월 동안 시험 치고 결과가 뭐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할 때는 뭐 실수를 하셔도 괜찮고,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당일날만 실수 안 하시면 돼요. 당일날만 이제 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일날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연습을 많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90, 11월 날, 이렇게 11월 동안 이렇게 저랑 같이 써보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잘 안 써지고, 때로는 이게 뭔지 모르겠고, 때로는 결과 받아봤더니 채점이 막 점수가 엉망진창 나오고, 아마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시험에 얼마 안 남았는데 남들은 왠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점수가 높은 것 같은데 왠지 나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나만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고 과연 이래가지고 내가 합격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괴감에 빠지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수를 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수록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행이다. 이게 진짜 시험에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지금 이렇게 모의고사로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알면 되지 뭐. 그래서 시험에 진짜 이게 나오면 잘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못 쓰는 거, 틀리는 거, 잘 다루지 못한 거 나올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셔야 된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90, 11월 동안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틀린 거 나올 때마다 기뻐하려고 했더니 너무 기쁨에 넘쳐가지고 자기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기뻐해도 되는 거냐라고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기쁘시면은 그건 좀 약간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좌절보다는 기쁨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기쁨으로 승화를 시키시고 그때 그 주 안에 자기가 이제 다루지 못했던 부분 혹은 이제 미처 외우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확인하시고 그다음 채워가시면은 충분히 우리 실제 시험에 가서는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90, 11월 동안 이 모의고사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의 실제 시험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좀 적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물론 실제 시험장에 비해서는 우리가 뭐 강의실이 좀 더 이렇게 실제 학교 교실보다는 좀 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옆에 많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환경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간에 맞춰서 9시에서 이제 9시 50분 10시까지 시간에 맞춰서 그 옆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써보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좀 훈련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제 인강생 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학원에 나와서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써보는 작업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이제 집에서 본인의 인강으로 들으시고 그다음에 인강으로 문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본인 방에서 이렇게 쓰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어쩔 수 없다. 지금 본인의 그 형편상 뭐 이렇게 학원에 나오기가 힘들다든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난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하면은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그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나 혼자 쓰는 거랑 옆에 우르르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같이 쓰는 거랑은 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나 혼자 이렇게 쓸 때는 되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집중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서 누가 뭔가 이렇게 거슬리는 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최적의 환경에서 쓰는 거랑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교실에서 쓰는 거는 이게 완전히 다른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쓴다고 해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시험 많이 봐봐서 알지만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가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공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공포스러운 건 그거.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막, 이게 뭐지? 옛날에 외웠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자기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일시에 옆에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펜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볼펜도 못 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어벙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볼펜 굴러가는 소리가 그 조용한 상태에서 드드드드드 이렇게 나면, 엄청난 공포심이 밀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벌써 저렇게 시작하고 막 했는데 도대체 나는 이게 뭐지? 이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잡고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작업이죠. 그러니까 뭔가 남과 이렇게 경쟁하는 상태에서 남들이 같이 쓰는 데서 나도 같이 이렇게 쓰는 이게 좀 이렇게 환경 자체가 이제 달라지고 또 이제 간혹가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때로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내 앞이나 옆이나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막 다리를 떤다든가, 예. 운 나쁘게 그런 사람 옆자리에 앉으면은 그거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계속 뒤에서 덜덜덜덜 다리 떨면서 이제 왠지 진동을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그 상황에서 막 다리 떨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앞이나 뒤나 옆자리에 누군가 감기에 걸려서 계속 훌쩍 막 이러면서 이렇게 훌쩍거리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은근히 내 신경을 이렇게 막 이렇게 거슬리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리 떠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감기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혹가다 드물긴 하지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감독과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시험 보다 말고 나 나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깽판을 치는, 예, 난장을 치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한번 시험 보러 온 사람들 중에 간혹.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이번에 그냥 한번 경험 삼아 와본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1교시에서 교육학 문제 이렇게 보다 보고 읽어보니까 어차피 그 손도 못 대겠어.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 상태에서는 뭐 2교시 봐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그냥 책가방 주섬주섬 써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대요. 제 예전 조교가 이제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 끝날 때까지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감독관은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나를 못 나가게 하냐 뭐 이래가지고 정말로 멱살을 붙들고 뒹굴면서 싸웠대요. 이렇게 감독관이랑 그 수험관이랑 서로 멱살을 붙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있는 수험생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1시간 안에 이거 다 그림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막 이거 써야 되는데 옆에서는 막 멱살 붙들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뭐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은 덜덜덜 떨면서 저게 뭐야 이러고. 그리고 내가 그때 조교한테 그래서 그 조교는 어떻게 했냐고. 자기는 그냥 귀마개 틀어막고 그냥 썼다고.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냐고. 거기서 자기가 영향받으면 자기가만 손해니까 그냥 귀마개 이렇게 틀어막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계속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간혹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그 상황이 항상 내가 생각하는 만큼 뭔가 완전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어떤 돌발 상황이나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환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뭔가 내가 좀 적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여기 나와서 계속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좀 실제 시험과 유사한 상황에서 여기서 좀 내가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는가. 분명 이 안에서도 감기 걸린 사람이 있고, 예, 다리 떠는 사람이 있고, 물론 이제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은 없지만, 좀 약간 그런 식의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신경 쓰이고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험 현장에서도 이런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조차 이제 좀 극복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유사한 환경에서 써보기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90, 11월 우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막바지 외우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외우는 작업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경험이 다 달라요. 그리고 공부해왔던 경력도 다 다릅니다. 이제 초수로 해가지고 뭐 1월 달부터 해서 쭉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재수, 삼수 해가지고 공부하신 경력이 2년 이상 있으신 분들도 있고 혹은 뒤늦게 결심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난 임용을 봐야겠어라고 결심을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이거 모의고사라도 한번 듣고 그냥 시험장 가자 해가지고 정말 공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11월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에 대한 경험이나 경력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동안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90, 11월은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외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 오셨고 공부한 경력이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외우는 작업이라는 게 일종의 약간 이제 본인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외우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외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꾸준히 외워왔는데 내가 이걸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가. 우리 많이 공부해봐서 알지만 외워서
외웠어도 또 까먹고 외웠어도 또 까먹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이제 점검 차원에서 내가 어디까지 외웠고 어디까지 못 외우고 있는가. 외우긴 외웠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외우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공부하신 경험이 굉장히 짧으신 분들 뒤늦게 이제 뛰어드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초수라서 1월부터 공부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닥 공부 안 했고 이제 와서 좀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뭔가 피치를 올리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임용, 특히 교육학 시험을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들 좀 암기하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시험의 특성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정확히 외워서 썼는가가 점수를 얻는데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요소를 정확하게 외워서 쓰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소를 외우고 있어야지 그나마 뭐라도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외우지 않은 영역을 물어본다든가 미처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나 외우는 작업을 못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쓸 수밖에 없고 외운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이론을 하나 창작을 하셔야죠. 내가 새로운 교육학 이론의 지평을 열겠어 이러면서 막 이론을 그래서 정답과 상상 그 어딘가를 막 이렇게 헤매면서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이론을 하나 창작을 해내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죠. 옛날에 교직 과목 들었을 때 대충 이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어렴풋한 기억에 뭔가 이게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옛날에 교직 과목에서 대충 이런 거였던 긴 한데 뭐 옆에 쪼가 발표했는데 그때 나 졸면서 들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어렴풋한 기억에 의존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시험의 특성상 본인이 만들어낸 얘기나 어렴풋하게 뭉뚱그려서 쓰는 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물어보는 요소에 대해서 외우고 있는 게 있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라도 끄적거리면서 점수를 다만 1점, 2점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교육학이 이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물어보니까 어느 영역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건 뭐냐면 다양한 교육학의 영역에 많은 내용들을 충분히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으면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가장 좋은데 근데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조건상 공부에 뛰어드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외우는 작업 충분히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은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목표를 잡으셔야 되냐면은, 자,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0주 과정, 저희 모의고사반을 통해서 매주 그 주에 써본 것만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외워서 시험장을 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셔서 외우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회, 2회, 내일은 3회, 4회 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총 4차례에 걸쳐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대개 평균적으로 한 회당 한 4문제 정도 물어봐요. 어떨 땐 5문제, 5개 정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문제당 4가지의 주제를 물어보고 그게 4회 이루어지니까 4, 4, 16 일주일에 한 16개 정도씩 주제를 평균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일주일 안에 그 내가 16개 써본 것 중에 본인이 잘 쓴 거는 그거는 이제 검토하는 정도로만 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못 쓴 부분 있잖아요. 혹은 이제 쓰긴 썼는데 엉터리를 썼다든가 아니면 아예 이제 뭘 써야 될지 몰라서 못 쓴 부분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놨다가 그 주 안에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외운다라는 식으로 하시면은 그러면 한 주에 16개 주제를 총 한 8주 동안 9주, 10주는 이제 그때는 다시 이제 모의고사를 2번씩 아니라 1번씩 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적어지는데 한 10주 동안 쭉 하다 보면은 그게 대략 한 180개 정도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그 정도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입력돼 있고 정확히 알고 간다면 전 그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좀 소홀히 하셨던 분들, 지금까지 외우는 거, 교육학 소홀히 하셨던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고 지금 이 3달 동안 내가 써본 것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공부하신 그 기간이라든가 내지는 시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이제
우리 90, 11월 모의고사 동안은 이렇게 좀 실제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 인강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 와서 직접 쓰지는 못하시지만 최소한 시간은 이렇게 정해놓고 혹은 시간을 재면서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 재지 않고 그냥 막연히 문제 보고 쓰는 거랑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을 딱 재가지고 1시간 안에 내가 어디까지 글을 완성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글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글을 쓰며 대개 몇 분 정도에 어디까지 완성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막 쓰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적어도 시간이라도 좀 체크하는 환경을 만들으셔서 인강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좀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쓴 것은 안 된 것 위주로 해서 꼭 그 주 안에 외우는 요착압을 하시면은 상당히 그래도 많은 효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3개월 동안 요 2가지 작업을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름 수업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 우리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험장 가는 걸로.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이제 90, 11월 달 동안 이렇게 아침에 2번씩 써보고요. 그리고 그 시험 시간은 왜 9시에서 9시 50분, 10시에서 10시 50분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는 실제 우리 시험은 교원 임용고사 시험은 원래 교육하기 1시간 주어져요. 60분 주어지는 실제 시간은 60분 주어지는데 우리 이 학원에서는 제가 지금 시간을 50분씩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쓰실 때 좀 더 빨리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 시험장 가서는 글 쓰는 속도가 느려져요. 여기서 평소에 내가 쓰는 글 쓰는 속도만큼 시험장 가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기 때문에 덜덜덜덜 떨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날도 만약에 이렇게 좀 춥다 뭐 이러면은 이제 교실이 또 추워지고 이러면 손이 곱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큼 이게 손목이 빨리빨리 안 가요. 그래서 글씨가 느려지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또 여기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 연습할 때만큼 생각이 잘 안 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긴장돼서 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습할 때는 이게 A인가 B인가 막 이러다가도 그냥 뭐 A거 B거 하나 쓰고 뭐 틀리면 말지 이게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A인가 B인가 막 이러다가 이 뭘 써야 되지 막 이러다 보면은 막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50분 안에 막 글을 완성한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서는 글 여러분 쓰는데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50분 여기서 50분 걸렸다면 거기서 한 60에서 65분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것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 시험장 가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냐 평소에 글을 좀 빨리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최대한 글 쓰는 거를 좀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원래 시험 시간 60분이지만 여기서 50분 드리는 거고 또 시간은 50분 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40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번 답안을 40분 컷으로 완성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40분 컷으로 완성을 해야만 실제 시험장 가서 한 50분 정도로 글을 완성을 할 테고 나머지 10분 정도 여유 두고 검토하면서 뭔가 좀 빼먹은 게 있나 없나 이런 것들 검토할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40분 정도 안에 글을 매번 완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글을 쓰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론 결론은 되게 짧게 그러니까 짧다기보단 빠르게 야 되는 거죠. 간혹 이제 학생분들이 저는 서론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차라리 본론은 외운 거 파파파박 써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서론은 좀 생각해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결론도 그러니까 이제 서론 결론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든가 어떤 분들은 문제 읽으면서 뭘 써야 되는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만 생각한다 10분 정도 걸립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곤란해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문제 읽으면서 뭘 써야 되겠다라고 구상하고, 그 다음에 서론을 쓰고, 결론을 쓰는 것까지 요 3가지 작업을 다 합해서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10분 안에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아무리 길게 해도 15분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서 구상하고, 그 다음에 서론 쓰고, 결론 쓰는 게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본론 쓸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채점자들이 채점을 하면서 주로 읽어보는 건 본론에 관련된 걸 주로 많이 읽어보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시간이 쫓기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문제 구상하고 서론, 결론 쓰는 걸 다 합쳐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10분 안으로 끊으면 더 좋고요. 그게 더 베스트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이 파바바박 나야 돼요. 문제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장학이지? A 장학인가 B 장학인가? 이런 순간에 벌써 5분이 확 지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출이 굉장히 빨리빨리 돼야 되고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평소에 좀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론 결론 쓰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단축하기 위해서는 뭐냐? 서론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번째 가장 무난한 서론을 그냥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뭐냐면 뭘 물어봐도 그냥 쓸 수 있는 뭐 교육이란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서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무난한 걸 그냥 한두 개 외워서 그냥 쓰시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이제 수업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서론이나 결론은 요령에 따라서 그냥 맞춰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빨리 써서 치워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문제에 맞춰서 생각을 해가지고 막 서론 결론 써야지 이랬다가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고 그다음 본론 쓰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니까 가능하면 그 시간을 좀 많이 단축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 90, 11월 동안 어떻게 이 수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안내 말씀드렸습니다.